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미술 감상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냐면 외국 작가의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작가인데 한국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그런 분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1887년도에 태어나셔서 199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왼쪽은 사진에 있는 그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본인이 그린 이제 자화상이에요. 이분은 이제 주로 페인팅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채색 목판화 아니면 수채화를 주로 많이 그리셨던 분인데요. 스코틀랜드 에버딘셔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 중국 등을 여행하면서 수채화하고 목판화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분이 살아계셨을 저 당시에 유럽에서는 일본 목판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부유하신 계층에 있는 그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판화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서 판화를 배우고 작업을 하시다가 일본하고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방문한 후에 한국으로 넘어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1910년도 3월 28일에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기가 1919년도면 3.1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료가 돼서 거기에 대한 그 한국에 대한 작품을 엄청 많이 제작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언니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도 한국에 남아서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해서 모델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키스가 방문했던 시기가 3.1 만세운동의 어떤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시기였다라는 건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이 키스는 풍경뿐만이 아니라 뭐 농부, 뭐 과부, 아낙네, 정치인, 뭐 양반댁 규수 이런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그림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 설날 풍경이라든가 혼례 풍경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그 풍습이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작품을 1920년도 전후로 해서 그런 생활 풍속도를 많이 그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녀 그림을 보시기 전에 이제 그녀 그림의 특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서양 작가들이 동양에 대해서 그 보였던 어떤 과장이라든가 좀 폄하하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 키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그 그림 옆에다가 기록을 해요. 글을 써서 같이 그림을 제작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작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작품을 보시면 얼마나 키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따뜻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올드 코리아.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작품은 작품이 아니고요. 책이에요. 보시다시피 한쪽 왼쪽에는 키스가 그린 작품이고요. 오른편에는 이 그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책자예요. 이 키스가 그 외국인 선교사한테 각계각층의 소개를 받으면서 우리의 문화를 굉장히 깊이 이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러니까 이런 책자, 자신이 그린 그림과 글을 쓴 그런 책자를 세 권을 출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이 올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적힌 글 중에서 제가 키스가 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제 언어로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도 되지만 직접 키스가 쓴 글을 들으시면 조금 감동이 새로우실 거예요. 내가 언니 엘스펙과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19년 3월이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은 깊은 비극에 휩싸여 있었다. 수천 명의 한국 애국자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어린 학생들까지 고초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줄지어 행진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 그런 심한 고통과 구속의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얼굴에 그들의 생각이나 아픔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강인한 성품을 잘 알게 되었고 또 존경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간사한 농간 탓에 조국을 잃었고 화무마저 암살당했으며 고유 복장을 입지 못하고 학교에서 일본말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나는 길을 가다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한테 검은 잉크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일본 경찰이 한국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흰옷을 입은 한국인들에게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강인한 성품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게 키스가 쓴 글이에요. 저희가 이 글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여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그 분들 중에서도 3.1 운동을 겪으셨던 분들이 어렸을 때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이게 또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책에는 한국인들의 스케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평민, 양반, 남성, 여성, 아이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린 작품이 꽤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일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일화는 조금 뒤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키스가 그린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이 그 파란 눈의 서양 외국인이 그렸다고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나라 동양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그리는 그런 느낌이죠. 심지어는 이게 그림이 아니라 채색 목판화예요. 장기두는 두 노인네라는 건데 이제 키스는 이 모델들을 보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델들이 쓴 모자가 너무나 괴상하게 보였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런 모자를 쓴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피라미드 같은 모양을 괴상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괜찮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새해 나들이라는 1921년도 작품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설빔을 곱게 차려입은 그 엄마와 아이들이 광화문 나들이를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뒤에 있는 요 해치상이죠. 지금 현재 그 광화문에는 해치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해치상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이 당시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린 작품은 저희에게 또 역사적인 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없었지만 옛날에는 저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민의 이제 생활상을 담은 그녀들의 이 키스의 작품들을 보면 되게 이제 일제시대 때 참담한 어떤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면서 일상을 좀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묵묵히 견디면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글을 보면서 사실 저희 이민 생활도 좀 빗대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앞선 세대들이, 제 1세대들이 여기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묵묵히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참고 견디시면서 살아내신, 그리고 이제 1.5세나 2세들이 정말 너무나 여기서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한국인들의 어떤 내공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신보행차라는 채색 목판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키스는 결혼식을 이제 몇 번 초대를 받아서 갔었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지 몇 작품이 좀 많이 제작을 하게 돼요. 결혼식 모습을.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요. 이 빨래, 이게 약간 얼어있는데 녹은 뇌가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이 집에서 나와서 밖에다 물을 뿌리는 여인의 모습, 그다음에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가고
또 뒤에 그 줄지어서 또 따라가는 사람들, 신부 집에서 이제 혼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고 세밀한 관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 자, 이 작품은 이제 시골 결혼 잔치예요.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결혼식 하는 그런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 하나하나 전부 다 스토리가 있죠. 각자의 어떤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디테일하고 찰지게 정말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뭐 여기 부인도 이 신부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들, 병풍을 피는 소녀.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엘리자베스 키스가 얼마나 우리 한국의 어떤 풍습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그 화풍에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신부의 모습, 방에 앉아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언니한테 자기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을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편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으시면 정말 이 사람이 관찰력이 뛰어나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찰력.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야단법석 잔치가 열리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는 방 안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몸집이 자그마한 신부는 마치 밀랍 주영틀에서 그대로 부어낸 것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반짝이는 머리에는 은과 산호로 장식된 화관을 얹고 있었죠. 얼굴은 물분으로 하얗게 칠을 했고 눈썹은 높다란 반월형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제대로 앞도 못 볼 것 같았고 밝게 칠한 입술은 어찌나 앙 다물었는지 본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먹을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양쪽 뺨에는 동그랗게 암갈색 점을 찍었는데 꼭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신부는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존재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잘 관찰을 했죠. 그리고 이 키스가 한국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지만 그리고 한국 풍습과 풍경, 문화도 관심이 많았지만 주목할 것은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요. 거기에 대한 글을 또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키스의 눈으로 관찰된 한국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한국 여자들은 뼈대가 작으며 얼굴 표정은 부드럽다. 인내와 복종이 제2의 천성이 된 듯하다. 하지만 온순하기만 한 한국 여자들에게 의외로 완곡한 면이 있다. 가령 이들에게 새로운 문물을 강요한다든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 신조를 바꾸려 든다면 차라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허물어 옮기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한국 풍습을 존경하며 끈기와 친절로 대하는 것뿐이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진짜. 물론 한 명의 외국인의 눈으로 저희 한국 여성들을 본 시선이긴 하지만 이 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것들이 정말 이런 그 어떤 정신들이 다 바깥으로 뻗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고마운 분이죠, 저희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가정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하대를 당하지만 3.1 만세운동 때는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비밀 문서를 발달하기도 하고 독립신문을 배포하고 지하조직에 참여하며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았다. 한국 여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가를 보여주었다.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한국 여성들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을 해주셨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달빛 아래의 서울 동대문이라는 다색 목판화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컬러 목판화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목판 같지 않죠. 일단 수채화 같은 느낌. 굉장히 이 작품으로 인해서 엘리자베스 키스가 목판 화가로서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보여주는 대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여기 보시면은 이 돌담의 어떤 질감 있잖아요. 거친 질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집에 있는 어떤 이렇게 그 저녁에
배어 나오는 그런 불빛, 굉장히 정서가 깊게 배어 나오는 작품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낭만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또 그 동대문을 몇 개 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제목이 서울 동대문의 해돋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달빛 아래의 동대문. 자, 왜 동대문을 그리는데 새벽하고 저녁에 그렸을까요? 낮에 동대문을 훨씬 더 잘 보일 텐데 낮에는 그리질 않고 이분이 동대문 시리즈가 있는데 전부 다 새벽이 아니면 해질 무렵에 그림을 그리셨대요. 제작을 하셨대요. 그 왜 그랬냐면 낮에 한번 그리러 갔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변에 다들 몰려서 왜냐하면 외국인, 파란 눈의 외국인이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을 그리고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에 그림을 제작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과부라는 작품인데요. 이 여인도 이 모델로 등장하는 여인도 독립운동으로 남편을 잃고 자신까지 감옥에 다녀온 어떤 독립투사를 그린 거래요.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아들 역시 3.1운동에 가담해서 경찰에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비운의 여성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여성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죠. 굉장히 당당함과 슬픔보다는 어떤 결의에 찬 모습, 경건함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런 분을 그녀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시리즈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난하니까 결핵이 많이 유행을 했던 때라서 결핵 퇴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크리스마스 씨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도안을 이제 엘리자베스 키스에게 맡겼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씨의 그림을 그려준 화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운보 김기창 선생님. 하고 이 엘리자베스 키스였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명의 한국 아이들. 이 작품은 그 일제에서 강제 추방됐던 40년도, 1940년에 발행된 크리스마스 시리즈 도안이래요. 이게 아이들이 입은 옷이 한국 전통,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품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일본인들이 옷이 한국 전통 복장이라는 것, 배경에 산이 너무 높아서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것, 일본의 연호 대신 서기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제 키스가 너무 화를 내고 분노를 했는데 그 홀 박사가 이제 설득을 해서 작가의 자존심을 허락하는 선에서 좀 수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서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일본의 건국 연도 역시 사용하지 않았고 9년 동안 크리스마스 CD 발행되었다는 의미의 나인스 이열로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산 사이에 작은 대문을 그려 넣었다고 해요. 키스의 어떤 한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이분이 영국으로 귀국한 후에 2차 세계대전하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로 한국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1956년 4월에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좀 특이한 거는 추모금을 한국 전쟁 부상자들을 위해 기금을 써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정말 요즘에 저희 한류 열풍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국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지만. 그랬듯이 그 당시에 우리 그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작가는 한국의 마니아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들을 제가 이분의 작품들을 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원산이라는 작품이고요. 연날리기겠죠.
조선의 아침 안개. 이거는 무슨 시장?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낙네들이 이제 서로 수다 떠는 장면. 빨래하러 갔다가 만나서 또 수다 떠는 그런 장면이겠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하는 장면. 식사를 하는 저희 한국 풍경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제가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그 외국 작가가 한국을 본 어떤 시각, 또 한국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그린 슬라이드를 여기까지 미술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